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박수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워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해온 양자 AI를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이를 응용한 자율 제어 기술 연구 성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연구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화학습을 이용한 자율 이동체 제어 기술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양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자 강화학습, 양자 분산학습 기반의 네트워크 및 모빌리티 최적화, 그리고 일반 인공지능 모델과 양자 인공지능 모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양자 고전 하이브리드 AI 알고리즘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과제에 참여하면서 이론적인 알고리즘 연구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산업 환경으로의 적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운영,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약 50여 편의 SCI 저널과 8편의 해외 우수학술 대회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러한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국내의 특허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구팀은 주로 모바일 시스템이나 분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동체와 IoT 장비가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인 차량 네트워크, 다중 UAV 시스템, 위성통신, 그리고 지상 공중 통합망에서는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각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성능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한 방향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방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학습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스템이나 분산 환경의 규모가 현재보다 더 거대해지고 하나의 자율이동체에서 제어해야 할 범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기존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증가했고,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으로 양자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양자 강화학습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강화학습을 알기에 앞서 양자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 인공신경망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 큐빗 기반 회로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인공신경망으로 크게 스테이트 인코더, 파라메터라이즈드 퀀텀 서킷, 그리고 메저먼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인코더에서 실수 도메인의 정보를 큐빗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로 압축과 변환이 일어나고, 파라메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에서 큐빗에 대해 각도 변형, 즉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흔히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인탱글먼트로 여러 큐빗 사이의 연계성을 통해서 복잡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저먼트에서는 이전까지 확률적으로 존재하던 값을 0 또는 1로 양자 상태값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양자 인공신경망은 여러 계층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웨이트와 바이어스 파라미터를 학습하던 기존의 인공신경망과 달리 큐빗을 이용한 연산으로 진행되며, 먼저 설명했던 파라메터라이즈드 퀀텀 서킷에서 큐빗에 대해 각도 변형을 얼만큼 해야 하는지 그 각도 값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인공신경망을 이용해 인공신경망 기반의 심층 강화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고, 에이전트가 공통의 환경 안에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학습하는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 구조를 그대로 가져감과 함께 대규모 학습의 수렴성을 높이거나 동일 성능 대비 파라미터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자 인공신경망이 기존의 히든레이어 기반 인공신경망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양자 인공신경망의 마지막 부분인 메저먼트에서 베이시스 메저먼트라고 하는 방식을 활용해 출력 차원을 로그 스케일로 줄이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학습과 빠른 수렴이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피어 파라메터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인공신경망은 큐빗을 제어하는 회전 게이트의 각도를 학습합니다. 고전 인공신경망과 양자 인공신경망이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설계했을 때 각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파라미터 수를 비교해보면 양자 인공신경망이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 즉 경량화된 모델로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술 특장점을 실제 연구 사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연구, 즉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대규모 통신 스케줄링 예시입니다. 화면의 좌측에 보이는 그림은 전반적인 통신 스케줄링 환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개념 구조도인데요. 그림의 상단에 보면 16개의 큐빗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스테이트 인코더, PQC라고 하는 파라메터라이즈드 퀀텀 서킷, 메저먼트를 통과하게 되면 16개의 큐빗이 가지고 있는 값이 각각 0 또는 1로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메타버스, 즉 가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가져올 때 데이터 전송 여부를 결정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제 16개, 즉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군이 총 16개가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진조합 최적화 문제로 어떤 통신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환경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스케빌리티 개념을 통해서 2의 16승이라고 하는 조합 최적화 문제의 크기를 16이라고 하는 크기로 줄여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효과를 주었는지는 화면의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양자 기반의 강화학습, 멀티에전트 강화학습 모델의 학습 수렴 성과이고 나머지는 고전적인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강화학습의 수렴 정도입니다. 노멀라이즈드 리워드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제한하는 양자 강화학습이 가장 높은 보상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었고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2의 16승이라고 하는 조합 최적화 크기가 나오는 환경에서 퀀텀 기반의 강화학습은 정상적으로 수렴이 되는 데 비해 고전적인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멀티에전트 강화학습은 그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학습이 붕괴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액션의 크기가 2의 16승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양자 기반의 강화학습이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퓨어 파라메터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연구 예시로 이동체 자율 제어를 위한 모델 경량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위성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성 통신을 통해 목적지까지 안정적으로 가장 적은 흡수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각각의 위성이 취해야 하는 방법을 강화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성 안에 탑재되는 모델의 경량화를 위해서 양자 기반의 모델을 사용한 것이 되겠는데요. 화면의 가장 우측에 있는 토탈 리워드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의 양자 기반의 강화학습, 그 외에 회색으로 표현되는 것 외에 다른 알고리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렴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중간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 총 사용된 파라미터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고전적인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 대비 양자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총 56개의 파라미터로 현저하게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즉 경량화된 모델로 정상적인 학습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기반으로 실제 위성통신 안에서 어떠한 성능들이 측정되었는지 살펴보면 양자 기반의 강화학습 기반으로 위성통신을 진행했을 때 가장 적은 홉수로 패스로스를 가장 낮게 유지하면서 딜레이 타임도 충분히 빠르게 전송해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자 강화학습의 기술 확장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자 AI를 활용한 자율 제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양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고도화입니다. 고전 인공신경망을 활용하는 모든 AI 알고리즘을 양자 인공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AI와 고전 AI 두 기술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활용되는 방향으로 양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또 시스템의 특성과 제약을 고려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AI 모델이 서로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하는 최적의 프레임워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기반 자율 제어 탑재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모바일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양자 AI를 도입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는 앞에 두 개의 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큐비트의 개수에 제한이 있다거나 잡음 제한, 그리고 하드웨어 가용성 문제와 같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특성과 제약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를 양자 AI가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양자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구조를 최적화시키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자 AI를 활용한 자율 제어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